이런 겁니다. 이 부분은 재밌으니까 여러분들하고 한번 대화를 나눠보고 싶은데, 예쁘다는 말을 하면은 기분이 나빠? 예쁘네 이렇게 칭찬을 하면 기분이 나빠? 이것도 잘못된 발언이야? 이것도 성희롱인 거야? 예쁘다는 말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 되게 핫한 부분이지 않을까, 이 영화에서 가장 얘기하고 싶어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노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작품, 영화는 무엇이냐? 바로 파일럿이 되겠습니다. 파일럿이 나오고 나서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죠. 사실 우리가 파묘 이후로, 그리고 범죄도시 4 이후로 제대로 흥행을 한 영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영화 중에서요. 굳이 얘기하자면 탈주 정도? 탈주 같은 작품이 좀 손익분기를 넘겼다, 가까스로 넘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거는 좀 흥행을 했다, 이거는 좀 성공했다 할 수 있는 작품은 아무리 봐도 파일럿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파일럿은 시작부터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그리고 지금도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파일럿 얘기를 해볼 건데요. 파일럿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조정석 배우가 나오는 그 작품이기도 하고, 그리고 김한결 감독, 여성 감독님의 작품이기도 합니다. 김한결 감독님은 뭐 아시겠지만 가장 보통의 연애라는 작품이 있었죠. 가장 보통의 연애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작품이기도 하고, 또 여러모로 재밌었어요. 뭐 공효준 씨랑 뭐 김래원 씨의 연기도 굉장히 좋았고, 어쨌든 그 하고자 하는 이야기도 분명했고요, 전달하고자 하는 것도 분명했고, 그리고 나오는 이야기도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보통의 연애는 저도 호평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지금 리뷰를 보실 수 있는데, 제가 했던 리뷰 다시 보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뭐 많은 분들이 보고 오신 분들이 많을 텐데, 지금 제가 영상을 찍는 상황에 330만 관객 요 정도가 됐기 때문에 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 그리고 또 기사도 떴더라고요. 뭐 열애설 기사도 떴던데, 뭐 영화 리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보면서 느꼈던 거는 조정석 배우의 화려한 연기, 정말 어떻게 이렇게 연기를 잘할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정석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주명도, 사실 이주명 배우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있지 못했는데 되게 좋았고,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한선화 배우 정말 좋았었고요. 그리고 신성호 배우는 제가 처음 봤던 게 DP에서 처음 뵀던 것 같은데, 참 서현석이라는 인물을 잘 연기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작품은 원작이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콕핏이라는 영화는 지금으로서는 찾아보기가 좀 어려운 작품이긴 한데요. 그 작품을 바탕으로 해서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걸 잃어버린 파일럿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네, 영화 파일럿 리뷰고요. 네, 요것도 리뷰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치명적인 스포일러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의 시작은 되게 인상적이에요. 여성 파일럿으로 보이는 사람이 기자들을 피해서 마구마구 달려가고 있는 그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퀴즈 장면이 나오고요. 유퀴즈에 이제 한정우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한정우라는 파일럿인데, 그 사람은 이제 인플루언서 파일럿이라서 이런 일반 파일럿이 아니라 되게 인기가 많은, 그리고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파일럿인 거죠. 그래서 다른 파일럿들처럼 그냥 비행만 하고 뭐 일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TV 출연도 많이 하고 강연도 하고 책도 내고 이렇게 인플루언서로서 살고 있는 거죠. 많잖아요. 의사 선생님들 중에도 열심히 의사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TV 나와서 많은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파일럿계의 스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한정우가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회식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한정우가 다니고 있는 항공사가 한국항공이라는 곳입니다. 국적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한항공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상무이사가 있는데, 재벌이고요, 당연하겠지만 그 양반이 문제를 터뜨렸어요. 회의를 하고 있는데 여성 승무원들한테 다가가서, 그러니까 스튜어디스들이죠, 우리 스튜어디스들은 얼굴이 왜 이렇게 못생겼냐, 아니 어떻게 스튜어디스가 조종사랑 차이가 안 난다, 왜 이러는 거냐 우리 회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성차별적인 발언을 마구 쏟아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사람들이 다 듣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조정석이, 그러니까 한정우죠, 한정우는 그 자리에서 그걸 좀 말려보겠다고, 그 상황을 수습하겠다고 이제 나섰어요. 나서서 아이고 우리 그런 말씀하시면 큰일 난다,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여기 우리 승무원들이 뭐 어때서 그러냐, 다른 항공사 승무원들에 비하면은 완전 꽃다발이지 꽃다발,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정우가.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거를 누가 녹음을 해서 녹음 파일이 돌기 시작하면서 바로 사람이 특정이 돼버린 거죠. 특히 한정우
한정우 같은 경우는 유명 인사기 때문에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목소리를 알고 있는 국민들이 너무 많았고, 한정우가 했던 그 실수 발언들, 꽃다발 발언 이런 것들이 유튜브에서 밈이 되면서 이제 한정우는 나락을 가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정우가 나락을 갔는데 유명했기 때문에 재벌이 당하는 상처보다 일개 파일럿 기장이었던 한정우가 당하는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한정우가 자신의 직장에서 잘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직장도 구하지 못하게 돼요. 선배들한테도 전화해보고 여기저기 전화하고, 야 좀 자리 좀 없냐, 비행 잘하잖아, 나 비행 하나는 잘하거든, 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실제로 한정우가 그렇게 뜨게 됐던 이유가 이 사람이 실력 하나는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항공의 에이스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이고, 공군사관학교도 수석으로 졸업한, 비행에 있어서는 확실한 능력치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써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너무나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무도 안 써줘요. 사실 저는 그거 보면서 좀 과연? 이런 생각은 좀 했습니다. 왜냐면 현실이었다면 한정우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써줬겠죠. 아마도 여러 회사들이 있으니까, 뭐 한국항공만 있는 게 아니니까 다른 항공사들도 있고 외국계 항공사도 있기 때문에 아마 들어가려고 했었으면 들어갔을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고 알려진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뭐 기장이 그렇게 직접 승객들이랑 마주보는 것도 아니고, 기장이 사실 기장으로서의 역할만 잘하면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제가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경직성은 영화에서 표현된 것보다 더 심할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정우 같은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한정우는 다시 취업이 된다고 봅니다. 근데 뭐 그거는 제 생각이고 저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고, 영화에서는 한정우는 다시는 직업을 찾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혼도 당하고요. 이 영화는 그 이혼 당하는 부분을 되게 잘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한정우가 파일럿 직업을 잃고 나서 이혼을 당한다, 요 흐름만 봐서는 아내가 정말 나쁜 여자라서, 야 남편이 조금만 힘들어지니까 바로 이혼하자고 하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영화는 그렇게 표현을 안 하고요. 아내가 볼 때는 한정우는 남편으로서 이미 빵점이었던 거죠. 안 그래도 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한정우에게 그 일이 터지면서 더는 같이 살 수 없게 돼버린, 굉장히 잘 표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과도하게 보이지 않고, 저런 상황이면은 이혼을 하겠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그리고 한정우가 그동안 했던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뭐 이혼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바꿔 생각해 보면은 뭐 그런 걸로 이혼을 하냐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혼의 이유는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고요. 이혼도 당하고 직업도 못 구하고, 한정우는 그래서 자기 집에서도, 자기 집도 아니죠, 아내 명의로 돼 있나 보죠, 집에서도 쫓겨나서 본가로 오게 됩니다. 본가로 왔는데 이제 여동생이 있고요. 여동생 한정미는 유튜브 인플루언서입니다. ASMR 메이크업이라고 하는 독특한 장르, 그런 장르. ASMR은 물론 제가 잘 알고 있고 ASMR로 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ASMR 메이크업이라고 하는 어떤 혼종의 장르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한선화 씨가, 한정미가 열심히 메이크업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저는 그것도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영화를 영화로 바라봐야 되는데 이 한정미가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이게 한선화 씨가 하다 보니까 그 정도의 미모를 갖고 있는 사람이 구독자가 안 생긴다? 방송이 망한다? 이게 쉽지는 않죠.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면 예쁜 얼굴만 가지고 아무런 컨텐츠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유튜브를 하면은 아무리 예쁘고 잘생긴 사람도 유튜브를 잘할 수가 없겠지만, 지금 한정미 같은 경우는 그래도 명확한 메이크업이라고 하는 컨텐츠가 있는데 안 되기가 쉽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했고요. 아무튼 안 되고 있고요. 영화에서 안 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빠가 오게 되고요. 그 집안에는 이제 어머니는 2,000원 팬이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너무 자세하게 하진 않을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술을 먹고 동기부여를 외치는 문상훈 씨 빠더너스 영상을 보면서 한번 해보자, 저스트 두잇이다. 그래서 술김에 자기 여동생 이력서를 써서 그 항공사에 보낸 거예요. 한에어에. 왜 그러냐면 재벌계 싸움인데 이 사람 되게 중요합니다. 노문영, 서재희 씨가 연기를 했는데, 노문영 이사라고 한에어의 이사인데 아까 성차별 발언을 했었던 그 상무이사의 여동생이에요. 그리고 둘이 사이가 되게 안 좋아요. 노문영 이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여성들 위주로 우리가 좀 한에어를 이끌어 가야 된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성 비율을 1대1로 맞추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세요. 어떤 행동이라든지 말하는 거라든지 추구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페미니즘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소문이 다 났어요. 한에어는 여자 아니면 안 뽑는데 막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한정우가 한정미로 낸 거예요.
근데 그게 1차를 덜컥 붙어버렸네? 그래서 여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정미와 거래를 해서 내가 너의 신분으로 들어가겠다. 위장해서 회사에 들어가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물론 이제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죠. 저도 아무리 그래도 항공사의 파일럿으로 취직하는 건데 저 정도의 허술한 계획으로 항공사를 뚫을 수 있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이거는 약간 우리가 비슷한 사례가 있잖아요. 항공사를 거짓 신분으로 뚫어낸 사람이 영화 속에 한 명 더 있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리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캐치 미 이프 유 캔에서 한번 보여줬었지만 그런 부분에서의 치밀함은 좀 적어요. 근데 어쨌든 면접장에서 엄청난 일을 벌인 끝에 파일럿이 되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뭐냐면 한정우가 한정미의 모습을 하고 여성의 어떤 일상 그리고 여성의 입장을 체험해 본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의의는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한정미라는 이름으로 한에어에 들어가서 자기가 원래 알고 있었던 후배, 예전에 자기를 너무너무 잘 따랐던 공사 후배 신승호 씨가 연기한 서현석이라는 인물, 그 서현석이라는 인물과 한정미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 그런 게 이 영화에는 백미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여성이 되고 나니까 불편한 것들을 이제 코미디 영화답게 표현을 합니다. 치마를 입고서 다리를 벌리면 안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 너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그런 것들을 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당연히 남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들, 그리고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뭐 눈썹이 떨어진다든지, 뭐 같은 여자끼리니까 이렇게 포옹을 했는데 이제 발기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멀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되게 재미있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화장실 들어가려고 할 때 남자 화장실로 들어가려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의 소소한 부분이 코미디답게 잘 표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이야기는 클라이맥스로 향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한정미를 둘러싼 인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인물,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서현석 기장, 그리고 다른 하나는 윤슬기 부기장. 이때는 부기장이죠. 아무튼 둘 다 파일럿인데 이 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윤슬기는 좀 뭐랄까요, 이 영화에서는 붕 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인물이었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윤슬기는 페미니스트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페미니즘적인 경향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하는 건 이 사람이 무슨 투사처럼 굴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슬기 이 사람은 이 영화에서 표현된 걸로 보면 뭐 많은 부분이 편집돼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페미니즘 투사로서의 어떤 행위나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운동을 하려고 한다든지 뭐 회사 조직을 바꾸려고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지극히 당연한 생각을 하고 살아요. 나는 비행만 할 수 있으면 충분해. 내 능력을 입증하고 싶어. 남자 여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 능력을 입증하고 파일럿으로서 성실하게 잘하고 싶어. 내 능력을 보여주고 싶어. 이런 지극히 당연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영화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갖다 보니까 캐릭터가 잘 잡혀있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윤슬기는 여자가 된 한정우의 친구이자 동료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한정우를 나락으로 보내버린 인물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여성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윤슬기가 처음 등장할 때 면접 볼 때 결혼도 안 할 거고 뭐 결혼 생각도 없고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윤슬기가 갖고 있는 어떤 특유의 생각들,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되기 마련인데,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의어 회식 자리에서 이제 예쁘다는 말에 대해서 이 영화가 정의를 내리잖아요. 이런 겁니다. 이 부분은 재밌으니까 여러분들하고 한번 대화를 나눠보고 싶은데, 예쁘다는 말을 하면은 기분이 나빠? 이런 질문을 해요. 한의어 회식에서. 아니 다들 예쁜데 내가 예쁘네 이렇게 칭찬을 하면 기분이 나빠? 이것도 잘못된 발언이야? 이것도 성희롱인 거야? 예쁘다는 말이? 그렇게 말을 하죠. 기분이 나쁘냐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되게 핫한 부분이지 않을까, 이 영화에서 가장 얘기하고 싶어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예쁘다고 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예쁘다, 어떤 사람을 보고서 되게 예쁘시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냐, 그런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윤슬기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예쁘다고 하면 기분 좋다고, 기분 좋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신 내가 평가받고 싶은 것은 나의 외모나 내가 예쁘고 못생겼고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평가받고 싶은 것이다. 그 얘기를 분명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사적인 자리에서 예쁘다거나 이런 외모적인 칭찬이라든지 스타일에 대한 칭찬을 하는 거는 전 기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많이 들어보진 못한 얘기지만 뭐 예쁘고 잘생긴 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칭찬을 받으면 나쁘지 않겠죠. 근데 이제 그게 공적인 자리, 일하는 자리에서도 외모로
외모로서 평가를 받게 되면, 외모가 평가의 요소가 되게 된다면 그거는 되게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이 부분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도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는데 외모로서 평가를 받게 된다면은 그건 좀 되게 억울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동료보다 훨씬 더 일을 잘해, 내가 다른 동기들보다 뛰어난 성적을 올렸어요. 회사에서도 충분히 내가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일도 잘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좀 객관적으로 좋다고 해봅시다. 근데 내 옆에 있는 친구는 굉장히 잘생기고 키도 한 185쯤 되고, 그리고 나는 좀 아니야, 외모가 좀 평범해 혹은 평범 이하야. 그렇게 됐는데 객관적으로 내가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잘생겼다는 칭찬을 이 사람이 받으면서 이 사람이 직무와 상관없는 좋은 평가를 받게 된다면 그러면은 좀 이상한 거죠. 그렇게 되면은 외모에 대한 얘기들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죠.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영화가 좀 놓치고 있는 부분, 혹은 놓치기보다는 영화로서 좀 보여주려고 했던 부분이 뭐냐면 그런 것 같아요. 남녀의 차이, 남녀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사회에서 환경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런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을 하는 입장, 칭찬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칭찬을 하고 그 칭찬의 대상이 된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느냐, 그거를 표현을 잘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기끼리, 동료끼리 서로 뭐 누가 잘생겼네 못생겼네 얘기하는 거하고, 회사의 아주 높은 인사권자가 누구누구는 예쁘네 잘생겼네 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게 들리잖아요. 칭찬을 할 수 있는 위치, 누군가에게 쉽게 칭찬을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칭찬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민감함, 예민함,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칭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여성의 경우가 더 많다 라는 얘기를 영화는 계속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 제일 제가 좋았던 부분은 윤슬기 부분이 좀 아쉬웠다면, 그러니까 윤슬기는 제가 볼 때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내부 고발자로 몰리는 것도 그 부분은 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그렇게까지 윤슬기가 외로울 필요가 있었나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서현석이에요. 그러니까 서현석의 캐릭터가 정말 저는 표현이 되게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러니까 이 작품이 여성이 겪는 그런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다고 했을 때 그 어려움이란 게 뭐냐, 첫 번째는 서현석이 보여주는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정미가 왔는데 자기 스타일이다, 예쁘다 이거죠. 그리고 일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마주쳐야 돼. 같은 회사고 기장 부기장으로 떠날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서현석은 굉장히 노골적으로 애정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 애정 고백 계속해서 들이대는 그 대쉬, 이게 저는 이 영화의 가장 백미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보는 입장에서도 불편했어요. 보면서 짜증이 나더라고. 내가 저 입장이었어도 진짜 짜증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현석이 한정미에게 같이 밥 먹으러 가자 막 이렇게 계속해서 들이대요. 근데 이게 거절도 한두 번이지 여러 번 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들이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괴롭힘밖에 되지 않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이에서 좋아하는 마음이 들어서 고백을 하거나 혹은 좋아하는 마음을 얘기하거나 그러다가 뭐 사귀거나 혹은 사귀지 못하게 되거나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애정 공세를 계속하는 거는, 그거는 어떤 부분에서는 지위를 이용한 폭력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런 상황에서 참 저런 일들을 겪는 게, 이게 우리가 저건 영화잖아 라고 하고 넘어가기보다는 저런 일들이 많이 있겠다 싶은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파일럿이란 영화를 보면서 좀 불편한 부분들이 생기는 게 예쁘다고 말해도 안 돼? 아니 뭐 좋아하는 여자한테 이렇게 들이대도 안 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만큼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쉽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거를 이제 남녀 간의 입장을 바꿔서 보여주게 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이게 좀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이야기는 후반으로 가면서 쭉쭉 흘러가게 되는데, 핵심은 이제 서현석이랑 같이 기장 부기장으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는데 난기류를 만나서 비상착륙하게 되는 상황이 오죠. 그래서 그 셜리 허슨강의 기적, 요것처럼 비상착륙을 해서 비행기에 탑승한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내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그 장면도 되게 재밌었어요. 왜냐면 서현석이 말하는 괴물 같은 말들, 그 상황에서 자기는 패닉에 빠졌으면서 옆에서 부기장이 자꾸만 저한테 컨트롤을 달라고 하는데, 거기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이 위기
대처를 더 잘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본인은 패닉에 빠졌는데 본인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오히려 승객들을 안심시켜주기는커녕 안내방송 하겠다고 네 승객 여러분 기장입니다 이러다가 갑자기 We all die 막 이러고 있어. 우리 다 죽어 이러고 있는 애잖아요. 오히려 승객들한테 필요 없는 최악의 기장의 형태인데 한정우가 거기서 욕을 하면서 자신의 남자 목소리를 내면서 주먹으로 서현석을 때려서 기절시키고 자기가 컨트롤을 받고 착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좀 뒤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한정미가 유명해지는 거죠. 유명해져서 또 TV에 나오고 또 이제 막 뭐 CF 찍고 온갖 잡지에 다 나가고 여성 잡지 아주 아름다운 여성으로서 당당한 여성으로서 이렇게 소개가 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서 모든 것은 이제 노문영이 다 알고 있었다라는 내용으로 가게 되는데 뭐 그런 장면들은 다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윤슬기한테 들키게 되는 게 엄마 잔치 때 들키게 되는데 그건 그렇다 치고 그 장면을 전 되게 싫어했거든요. 왜냐면 거기에 두 명이 부킹되는 순간부터 한정미와 한정우가 같이 들어오게 되는 순간부터 재미가 전혀 없었어요. 저는 그 부분은 너무 예측이 가능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 노문영 이사가 한정미에 대해서 놔두는 루머, 남자다라는 루머를 막기 위해서 윤슬기가 내부 고발을 했다는 사실을 터뜨리거든요. 그 장면에서 보여주는 노문영의 캐릭터가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왜 인상적이었냐면 서재희 씨가 연기를 너무 잘했고요. 그걸 떠나서도 보고 있으면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노문영은 전형적인 페미니스트의 논리를 내세우고 있어요. 이런 거죠.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생각도 남자 여자 1대1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기계적인 중립, 기계적 평등 이런 걸 생각을 했었고 내가 앞으로 이끌어갈 한국항공과 한에어 이 항공사의 시니어 기장이 돼야 되는 사람은 대표가 돼야 되는 사람은 강렬한 잔다르크여야 한다 라는 얘기를 해요. 당당한 잔다르크가 앞에 서 있고 나는 그녀와 함께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람은 페미니스트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 영화가 굉장히 좋은 지점은 노문영이라는 인물을 진짜 페미니스트가 아닌 페미니즘 자체를 자신이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표현하려고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노문영은 페미니즘을 자신이 사용하는 무기 혹은 내가 동생 혹은 다른 재벌가의 라이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과 싸울 무기이면서 동시에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짓는 나의 옷 같은 거예요. 나의 액세서리 같은 거예요. 나를 치장하는 것. 나는 어떤 사람으로 치장되어야 가장 멋지고 이 못난 오빠랑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제일 유능하고 똑똑하게 보일까? 내가 어떻게 해야 멋있게 보일까? 페미니즘을 내세우는 거죠. 페미니즘. 멋진 여성 기장, 그런 여성 기장을 밀어주는 여성 CEO 이거를 자기는 가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노문영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웠고 서재희 씨 연기가 너무 좋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노문영이 뭐 한방 먹는 장면 이런 부분들은 이제 슬슬 넘어가서 엔딩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 영화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파일럿을 그렇게 높게 평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한테는 좋은 작품은 아니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매블쇼를 비롯해서 다른 방송들에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건데 일단은 이 작품에 있는 조정석, 한정우는 여성의 삶을 체험하잖아요. 근데 그 여성의 삶을 체험하면서 정말로 여성이 겪는 괴로움이나 고통이나 혹은 여성의 삶 자체를 냉정하게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깊이 있게 세심하게 들어가지 않아요. 이 작품은 거기서 멈춰버리거든요. 왜냐면 한정우는 남자이기 때문에 그 모든 위기를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여자들이 겪는 상황이라든지 그 문제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남자답게 행동해요. 그 부분이 저는 좀 많이 아쉬웠어요. 예를 들어서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윤슬기랑 같이 클럽에 갔어요. 클럽에 가서 막 춤을 추고 놀았어. 근데 이제 밖에 웬 남자가 나와서 나랑 술 한잔 더 해요 하면서 이렇게 손을 잡았어. 손잡고 강제로 데리고 가려고.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지는 제가 클럽을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잡았어요, 손목을. 그랬는데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여성이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코미디는 코미디지만 저는 그거를 그래도 한정미라는 여성의 입장에서 그걸 풀어가길 원했는데 이 작품은 그냥 손목을 꺾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헤쳐나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남자라는 걸 드러내면 돼. 남자라는 걸 드러내고 손목 딱 꺾고 하고 제압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미 여성이 겪는 시츄에이션이 아닌 거죠. 마찬가지로 아무리 옆에서 서현석 기장이 자기한테 들이대고 이래도 한정민은 아주 시원시원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거절하냐면 저는 싫어요. 저는 기장님 싫어요. 너무 싫고 못생겼고 성격도 안 좋고 냄새나고 너무 싫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게 현실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코미디고 한정미 뭐 그렇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자 직장 상사야, 기장이야. 비행기에서 기장과 부기장의 관계는 굉장히 권위적인 관계잖아요. 권위적인 직급 차이가 있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기장이 나를 좋아한다고 작업을 거는데 거기다 대고 대놓고 싫어요. 너 못생겼어. 너 냄새나. 너 성격도 안 좋고 너무 싫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게 쉽지 않죠. 저는 그 상황에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도 한정우이기 때문에, 남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이거는 여성의 입장을 진지하게 바라보지는 않는구나. 왜냐면 남자니까 언제든지 나는 공사 선배인데 너보다? 나 한정우야. 한 밝히기만 하면은 상황이 해결이 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그 상황에서 또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기장과 부기장 사이에서 존댓말 뭐 영어로 하자 뭐 이런 게 사실 우리는 말이 어려워서 권위적인 관계 때문에 부기장이 기장에게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해서 실제로 사고가 났던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를 영화적으로 이 파일럿은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는데 여기에선 성별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정미가 조종을 달라고 했었을 때 안 돼, 여자는 안 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자는 안 돼. 너는 여자라서 이런 위기에서 남자가 해야 되는 거야. 이 상황에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한정미로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면의 한정우를 꺼내서 해결했다는 게 저는 제일 실망스러웠습니다. 이거는 진짜 남자니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앞에 거는 제가 조금 해석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정말로 자신이 남자이기 때문에 나는 한정우이기 때문에 거기서 남자 목소리 굵게 내면서 주먹으로 쳐서 애를 기절시키고 자기가 뺏을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이게 정말로 여성 부기장이었으면 이게 가능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아쉬웠다. 그리고 마지막에 위기 상황에서 방송을 할 때 아무리 급해서 자신이 그런 여장을 하는 걸 잊었었다고 하더라도 관객들을 안심시키는 목소리가 굳이 한정우의 목소리여야 했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 그때 한정미로서 하지 않고 한정우로서 했을까? 그런 부분들 조금 아쉬웠어요. 이 영화의 메시지를 생각하면은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 외에도 아쉬운 부분들은 되게 많았습니다. 이 영화를 제가 좀 좋게 평가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저는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코미디이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한정미라고 하는 거짓된 신분으로 항공사에 들어가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비판. 근데 저는 이 비판은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코미디니까 이 정도는 내가 그냥 참고 넘어갈 수 있어. 그리고 어떻게 자기 선배고 얼굴도 알고 오래 봤던 형인데 그 형이 여장을 했다고 전혀 못 알아보고 사랑을 느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의 문제 그것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칩시다. 주변에 부모님도 못 알아봐. 그 정도로 대단한 여장인가 보지. 그게 설득은 잘 안 되지만 그런 것은 다 넘어갈 수 있어요. 다 넘어갈 수 있는데 여기는 여장을 해서 그러니까 거짓 신분으로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중간 부분에서 너무 그걸 쉽게 생각해요. 마치 그 워킹 타이틀 영화들처럼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감당이 안 될 텐데 이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라는 거. 그러니까 한정미의 신분으로 기장 부기장 비행기를 운전하는 것까지 좋은데 방송에 나가고 유명해지고 그리고 엄청 유명하잖아요. 잡지도 엄청 찍고 그거 다 어떡하려고 나중에 어떡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못 알아볼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도 너무 웃기잖아요. 뭐 남상이다 그러는데 아니 이건 남자가 여장을 한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문제들 그리고 나중에 밝혀졌을 때도 굉장히 그 부분에서 겪었을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물론 나중에 처벌받았다고 잠깐 나오긴 하지만 너무 쉽게 넘어가려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윤슬기가 붕 떠 있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윤슬기라는 캐릭터가 나중에는 그냥 가해자 그러니까 몰래 녹음한 것이 윤슬기였고 그거를 고발한 것도 윤슬기였다. 그래서 내부 고발자였다. 이런 부분들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좀 아쉬웠습니다. 윤슬기 캐릭터가 오히려 차라리 더 뚜렷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 장면도 저는 안 좋았습니다. 마지막에 자신의 정체를 막 밝히는 것도 그리고 뒤이어 일어날 후폭풍을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것도 그런 것도 남성이기 때문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의 메시지 전달이 되게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작품이 될 수 있고 훨씬 더 좋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작품인데도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선택들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일럿을 보는 내내 아쉬움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부분이었고요. 대신 이제 배우들은 진짜 좋았다. 배우들은 정말 좋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얘기한 사람들은 넘어가겠어요. 서재희 배우님 좋았다. 신승우 배우 참 좋았다.
이런 건 넘어가고, 한선아 씨는 제가 되게 많이 놀랐습니다. 정말로요. 제가 뭐 한선아 씨 작품을 안 본 게 아니고, 한선아 씨가 시크릿 출신이시잖아요. 영화의 거리 같은 그런 작품에서 좋은 모습 보여준 거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술꾼 도시 여자들이란 작품에서 되게 좋은 연기를 보여주셨다라고 듣고만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드라마를 다 보지 못하니까. 그랬는데 이번 작품에서 연기도 너무 좋고 또 너무너무 예뻐서 보면서 제가 야, 진짜 매력있다. 참 저렇게 훌륭한 연기력에, 사실 그 캐릭터가 매력을 갖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너무 오버하는 캐릭터고, 또 하는 행동도 막 엄마 잔치에서 술 먹고 주정 부려야 되고 이렇게 되게 쉽지가 않은데, 그거를 너무너무 표현을 잘해서 한선아 진짜 대단하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조정석은 뭐 너무 잘생겨서, 그리고 조정석 배우의 연기, 이번에 행복의 나라에서도 보여주겠지만 연기를 정말 잘하는구나. 이 사람은 그냥 기본적으로 연기를 잘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파일럿이기 때문에 그런가, 저는 약간 기무라 타쿠야 생각도 좀 나더라고요. 조정석 씨를 생각할 때 납득이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감초 역할 이런 것들이 더 잘 어울리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저는 그냥 조정석은 주인공에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캐릭터 해석이 너무 좋고,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배우로서, 인간으로서의 매력이 있어서 다른 여러 가지 역할들을 많이 하는 걸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미디가 아니라 좀 진지하게 뭐 파일럿이나 다른 여러 직업의 캐릭터들 연기하는 거를 많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배우가 살린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영화 파일럿 리뷰였습니다. 저는 파일럿 자체는 사실은 좋아하는 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선화 씨가 나오는 거의 모든 장면이 다 좋았고, 아쉬운 부분들은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조정석이랑 신승우가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대사의 톤이라든지 리듬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아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영화에 되게 어떻게 보면 좀 너그러운 편이기 때문에, 하지만 어떤 메시지 전달이라든지 이야기의 전체적인 구조에서는 아쉬운 점들이 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파일럿에 대해서 제가 평점을 준다면은 아마 저는 한 5점 정도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흥행적으로 많이 성공한 작품이니만큼 다음 작품도 되게 기대가 많이 된다. 이 감독님 작품은 되게 뚜렷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되게 강점이 너무 훌륭한 분이신 것 같아서 좋습니다. 이런 개그라든지 여러 가지 여성이 직장 생활에서 얻는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하시는 것 같아서 되게 인상적으로 봤고요. 그리고 어쨌든 비행에 대한 꿈, 그리고 비행에 대한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 주인공이기 때문에 비행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마지막 부분의 결말까지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이찬원 씨 팬으로 나오는 어머니도 굉장히 훌륭했었고, 이런 부분에서는 참 장점도 많고 볼만한 요소도 많은 그런 작품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파일럿 리뷰였고요. 저는 다음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